에코플라스틱은 세코그룹 계열의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내장용 및 외장용 플라스틱 부품과 금형의 제조 판매인데요. 종속회사인 아이아와 코모스도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코모스의 주력 생산품은 스티어링 휠, 콘솔, 휠 커버로 현대 기아 자동차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아는 방진 부품, 웨더 스트립 등 고무 제품과 범퍼, 사이드실, 가니쉬 등의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합니다. 시청자 참여로 선정된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인 에코플라스틱. 지금 파헤쳐봅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596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에코플라스틱 매수가 2,710원, 비중 1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매매 의견부터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저는 이제 매도. 저도 매도인데. 전 매수를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희망을 주시는데 디베이스 전문가 좀 들어볼까요? 뭐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비중이 저 정도라면은 저는 이제 홀딩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선적으로 해서 에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이거 점수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서울 10분 BB에서는 점수가 조금 높아요. 네. 네. 서울 10분 BB에서 점수가 높은데 네. 왜 매도 의견을 낸다? 점수가 낮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해서 매수 매도가 아니거든요. 점수가 높다고 해서 매수 매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자동차 들어가는 이제 친환경 있죠. 네. 예, 차량 경량화. 그러니까는 내 외장재 플라스틱 이런 쪽을 취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그런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매출적으로 해서 이 회사가 나름대로 해서 어떤 이제 성장 동력을 외친다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 수소차로 이제 엮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경량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 회사 이제 플라스틱 소재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이제 묶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느 정도 시세가 발생이 되었던 이제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던 이제 부분이었었고, 네. 다만 이제 실적을 좀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 자체는 지금 매출 영업이익은 완전 적자로 됐어요. 그러니까는 실적 자체는 크게 성장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 현대기아차에 대한 그런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거든요. 아무래도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내수 판매 이런 부분 부진과 또 미국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납품하고 있는 조달하고 있는 이제 그 부품사들 같은 경우도 네. 자연스럽게 실적에 악영향이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많이 올라갔지만은 네. 여기에서 가장 관련된 확실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거기에 따라서 테마가 묶이면서 올라갔던 부분이고 네. 상대적으로 해서 영향은 있지만은 제한적인 상향을 보였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지금 뭐 주가 수준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신호 자체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은 저는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그렇게 별 차이가 없고 비중 자체가 지금 10% 정도라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네. 어느 정도는 만약에 홀딩해야 되는데 적당한 선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권 대비해 가지고 네. 뭐 200원, 300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적인 관점, 예, 종목 교체 우선적으로 해서 더 좋은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교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디베이스 전문가님, 이 종목 전기차 관련주로 수혜를 받긴 하지만 좀 제한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 오르게 되면 그때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강태공 전문가님은 또 매수 의견이신데. 일단은 뭐 그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네. 전 디베스님이랑 좀 반대의 의견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이고 어떠한 섹터고 어떠한 테마고 어떠한 네. 수혜고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종목을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네. 일단은 디베스님이 말한 것처럼 에코 이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차량 경량화를 통해 가지고 네. 수소차 관련 수혜주로 묶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 관련이 시장에서 지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수소차 관련이 수혜를 떠나 가지고 네. 저는 이 에코 플라스틱을 왜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느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월봉상 차트입니다. 네. 이제 월봉상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요.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대략 한 네. 9년 동안 2,000원부터 3,000원까지 이 사이에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한두 번씩 튀어주는 자리가 있긴 했지만 다시 한번 들어와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 지금 최근 한 약 10년 동안 네. 2,000원대란 자리를 깨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이 종목이 어떠한 악재가 있든지 어떠한 이슈가 있든지 어떠한 그 안 좋은 일이 있어도 2,000은 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투자 심리가 이미 10년에 거쳐서 이 자리에 적용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향후 2,000원짜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저가 매수세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기가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잘 이용해서 탈출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차라리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매수가는 최근에 급등했을 때 단타 들어가서 그대로 물린 매수가예요. 최근에 급등했을 때 이 정확하게 이 가격 대비 한 2호가 정도가 더 고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물린 거라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고요. 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익은 보고 나올 수 있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강태훈 전문가님은 이 종목이 약 10년간 2,000원 자리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굳혀진 구간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는 전략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도 저희 이렇게 세 종목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 그 가운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베스트 종목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베스 전문가님 먼저. 저는 이제 코엘 패션을 코엘 패션이요. 네. 강태훈 전문가님. 저는 서울식품입니다. 서울식품이요. 네, 저는 오늘 서울식품 매도 의견은 처음에 들었는데 좀 설득을 당해서 서울식품을 네, 저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풋살전 방송이 끝나고 오늘은 DBS 박호정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예, 지난주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네. 지지난주도 정말 중요했죠. 항상 중요하죠. 예, 왜 중요하냐? 네. 시장의 변곡 시점이 왔거든요. 또 시장 여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조정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모든 종목들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자, 지난주에서 제가 드렸던 종목들 바로 오늘날 정도에서 급등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정말 이 종목 자체가 제가 지난주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 네. 오늘 정부 정책 로드맵이 발표되었거든요. 그거 관련 최대 수익주로 묶일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정부 정책 4차 산업 이런 이제 그 로드맵이 발표가 되어 있다. 이거는 제가 예견을 했던 제 부분이었었고 네. 이런 정부 정책이 발효가 되고 언제쯤에 크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냐. 그래서 제약바이오 이렇게 외쳐셨던 분들 같으면 네. 제약바이오에서 제대로 이제 효과를 못 누리셨던 분들. 지금 뭐 신라젠 그 고점에서 잡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시장인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그 다음으로 해가지고 주도가 어디로 흘러갈 수 있는지 있죠.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고 12월 달 정도에서 있죠. 네. 다를 필요 없습니다. 지금 11시 정도가 되고 있어요. 네.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네.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단어를 지난주에서 했었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멋지게 보러 갔습니다. 지지난주에서 휴원수 이시금 20% 이상, 넵툰 바로 이제 50% 2박 3일 만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런 시장의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딱 하나 12월 달 정도에서 강력하게 상승 모드로 탈 수 있는 종목 있죠? 지금 완전 정별이고 네. 여기에 따라서 수급 자체도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 메이저들도 탐을낼 수 있는 종목 이걸 딱 하나 정도로 오늘 제가 네. 11시 도착하자마자 제가 드릴 테니까 주무시지 말고 네. 제 얘기 딱 30분 정도 40분만 딱 투자했으면 그러면 다음 주 12월 달 멋지게 보낼 수 있다. 이런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베스 전문가님 오늘 제약 바이오주 다음으로 주도주가 될 업종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고요. 또 정부 정책의 4차 산업혁명 로드맵과 관련해서 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까지 많이 좀 준비를 해뒀다고 하니까요. 오늘 꼭 참여하셔서 짧고 굵게 좋은 강의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 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네, 주식설전 배너를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DBS 박호정 전문가님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고요. 내일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